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당 윤리위가 당원권을 정지시키면서 대표직 수행을 못하게 된 지 정확히 36일 만입니다. 25분 동안 눈물 섞인 폭로 또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검사였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했지만 정작 윤 대통령은 나에게 비속어를 써대던 사람으로 지금의 국민의힘은 불타 없어져야 할 구태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은 정부 성공이 아니라 자기 공천만 바란다며 한 명 한 명 이름도 나열했습니다. 이 회견 내용부터 김호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6일 만에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전원까지의 과정이 자신을 축출하려는 목표에 따라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비대위 전환을 위해 누더기로 만든 당원 당규와 그 과정은 검수완박을 한다고 모든 무리수를 다 동원하던 민주당의 모습과 데칼코마니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대위 전환에 도화선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를 언급하며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께서 원내대표에게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특히 문자 내용을 설명하지도 사과하지도 않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 씹어돌림의 대상이 되었던 저에게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비극입니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자신을 험한 말로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누차 그들이 저를 그라고 부른다는 표현을 전해들으면서 이 저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성공보다 총선 공천만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같은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 승리를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이 대표는 윤핵관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취소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표가 접수한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은 17일에 열리는데 이날은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기도 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 정도로 원색적인 폭로전에 나설 거라고 예상하긴 했을까요? 일단 대통령실은 말장난에 대꾸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불쾌하긴 하지만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윤핵관 혹은 호소인으로 지목된 의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민감한 게 공천 문제인데요. 바로 이걸 이 대표가 입에 올리자 곧바로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이어서 강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문자대화 유출에 대해 침묵을 이어온 윤석열 대통령. 내부 총질 문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내부 총질 문자에 대한 윤 대통령 책임론을 언급하며 리더십 위기라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말장난 같은 말에 대꾸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당에서 할 말이 있으면 하고 대통령은 대응하지 않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응에서 얻을 실익도 없는데 말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걸로 예상됐던 만큼 크게 놀랄 것도 없다는 반응입니다. 실명으로 거론된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은 발끈했습니다. 이 대표가 열세 지역 출마를 추천한 것에 대해 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우리 지역 유권자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정치 기본도 안 된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숙하면서 억울한 게 있으면 법적 다툼으로 소명하면 될 일이지 왜 자꾸 남 탓을 하냐고도 했습니다. 당내 한 친윤계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발목 잡은 것 말고 한 일이 뭐가 있냐며 그동안 쏟아낸 막말과 거짓말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유현입니다. 네, 여랑 얘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얼굴인데요. 네, 홍길동 기자회견. 홍길동이 이준석 대표였을까요? 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위해서 이 여의도 한 모처의 카페를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곳이 그 카페인데 이 대표는 오늘 오전에 이곳에 머무르며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세력이 몰려오거나 혹시 모를 마찰을 고려해 네. 국회로 기자회견 장소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약한 이름이 특이해서 오히려 기자들이 더 여기를 더 주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토요일이 되면은 정치권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토요일을 선택했을까? 이걸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방송사야 주말이 없지만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일요일에는 신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이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기자회견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도 토요일을 택한 걸 두고 이제 역으로 기사가 없는 날 뉴스를 독점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밝힌 이유는 이겁니다. 1392년 8월 13일 조선 건국에 맞춰서 한다는 보도부터 오늘의 운세를 봤냐는 그 집중호우가 끝난 뒤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날짜를 정했던 것입니다. 제가 봤는데 이렇게 기자회견 하다가 이 대표가 이제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을 보이더군요. 네,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호남 지역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호남을 찾았죠. 그동안의 노력을 회상하면서 울먹였습니다. 전라도에서 보수 정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민원을 가져오는 도서벽지 주민들의 절박한 표정을 보면서 진통제를 맞은 듯 새벽 기차를 타고 이 대표는 이 눈물에 대해서 본인이 자맹하는 동안 북치고 장구치며 당을 비상 상황으로 몰고 간 당 지도부에 대한 분노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지금의 당 그리고 나아가 대통령실까지도 이제 각을 세우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앞으로 쉽지 않을 텐데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의 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넘어서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본인이 직접 프로그래머로 참여해 당원 소통 공간도 만든다고 하고요. 예. 당 혁신 방향에 관한 책도 조만간 낼 거라고 하네요.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작품 어제 발표한 사면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지사가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한 사람 때문에 유력하게 검토되던 김경수 지사의 사면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 참 큰일 났구나. 법무장관이 세구나. 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 게 김경수 전 지사가 애시당초 특사를 고려하는 그 대상에 올라갔었던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네. 이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2, 3일 전에 이 한 장관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예. 법무부 관계자는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면권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깊이 숙고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비가 예쁘게 와서 정말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이기도 했는데요. 김성원 의원이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그날 현장에서 나온 또 다른 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날 수해 현장에서의 발언들이 뒤늦게 주목을 받으면서 실언 대회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 지역은 이번에 참 잘 지나갔어요. 비가 이쁘게 와가지고 내리다가 딱 내리다가 그러니까 이제 피해. 또 신체에 대해 평가하는 발언도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수해 현장 방문 당시 옷차림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구두가 뒤늦게 구설에 올랐는데요.
쭈그려 앉아 반지하 창문을 통해 참사 현장을 보는 윤 대통령을 보면요. 운동화를 신은 오세훈 시장이나 여러 공무원들과는 달리 검은색 정장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예. 참모들이 운동화를 신으라는 조언도 안 한 거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대통령 복장이 TPO에 맞지 않았다는 걸 지적한 건데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인증샷을 찍었다가 곤란을 겪었죠.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주말인 오늘 수해복구 지역 활동 봉사활동에 나섰는데요. 취지는 좋지만 네. 앞다퉈 인증샷을 올리면서 여론이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보여주기식 수해 현장에 가지 마라, 생색내기 그만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셀프로 인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인정해야 진짜 인증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랑여랑이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주말마다 차기 당대표 뽑는 순회 경선 이어가고 있죠. 오늘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인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한수아 기자, 특히 오늘 PK 지역은 전통적으로 친문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독주가 좀 주춤하겠느냐 이게 관심사였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반전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 발표된 투표 결과 세 지역 모두에서 이 의원은 70% 이상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투표율은 이재명 의원 74.59%, 박용진 후보가 20.7%, 그리고 강훈식 후보가 4.71%입니다. 합동 연설회에서는 이재명 방탄 논란을 빚고 있는 당원 개정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당원 80조 개정안 논란 결연히 반대합니다. 또 다른 내로남불 논란을 자초할 겁니다. 정치적으로 긁어부스럼이 될 겁니다. 정당의 힘은 다양성에서 나옵니다. 우리 박용진 후보 얼마든지 자기 의견 말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두 의원 사이에서 포용론을 내세웠습니다. 검찰의 표적이 된 이재명, 당이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창이 되어서 싸우겠습니다. 소신파 박용진 온몸으로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지도부에 들어갈 최고위원들도 그동안 친명계가 앞서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어땠나요? 네, 최고위원 역시 친명계 의원들이 싹쓸이하면서 이재명 당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순위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의원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고 이 치열했던 5위 자리는 서영교 의원이 굳건하게 지키면서 지금까지 5명 중 4명이 친명계 의원입니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를 언급하며 부울경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충청과 대전 지역을 순회하고 첫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이제 비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수해 복구가 다 안 끝난 곳이 많은데 모레 광복절 연휴 끝날 때까지 비가 더 예보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잠수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박건영 기자, 지금은 잠수교 수위가 좀 내려갔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잠수교는 현재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낸 상태고요. 통행 재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이후 닷새만입니다. 현재 잠수교의 수위 5.55m인데요. 이 통제 수위인 6.2m보다는 낮아졌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는 상태입니다. 이 서쪽에서 들어온 강한 비구름이 내륙 곳곳으로 확대되면서 오늘도 충남 서산 44mm, 전남 진도 23mm, 경북 구미 34mm의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까지 중부지방과 수도권, 충청 북부에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특히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광복절인 다음 주 월요일 밤부터는 북쪽에서 폭우를 동반한 정체전선이 내려오는데요. 수도권과 영서지방을 시작으로 강한 비가 또 한 차례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는데요. 또 연휴 기간 동안 나들이를 계획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계곡이나 하천으로의 접근 피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이렇게 비 예보가 있을 때마다 유독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 바로 반지하 주민들입니다. 빗물에 갇혀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고가 더 애타고 남일 같지 않으실 텐데요. 전민영 기자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8일 도림천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본 주택가 골목길. 내리는 비를 맞으며 피해 복구가 한창입니다. 온 집안에 물이 가득 찼던 반지하 주택. 닷새 동안 집안을 정리했지만 계속 내리는 비에 물건을 말릴 새도 없습니다. 말려야 되는데 지금 말리지를 못한다고요. 바깥에 자꾸 습기가 있으니까 말리지가 못하잖아요. 만약에 다시 한번 피해가 온다 하게 되면 모든 걸 정리하고 고향으로 갈 생각도. 더딘 복구 작업에 몸과 마음이 지쳤지만 또 많은 비가 온다는 소식에 밤샐 각오를 합니다. 비가 온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거를 더 공사를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비 많이 오는 날은 잠 안 자고 앉아가 지켜야 되겠다는. 자포자기한 주민도 있습니다. 내일 모레 또 비가 많이 오면 여기 물이 또 타잖아요. 그럼 포기 상태지. 근데 또 걱정은 하면 뭐예요? 또 물이 차버리면. 가까스로 침수를 피한 주민도 비 소식만 들려오면 불안합니다. 한 10분에서 20분만 더 왔으면은 뭐 찼다고 생각하면 돼요. 비만 오면 불안하고 그래요.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 물이 보다시피 지금 계단에 갑자기 쏟아지니까 그분들 당황하셔가지고서 못 나오셨어요. 피신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서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물이 들이닥치지 않을까 반지하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연휴를 맞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네,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10,000대에 가깝습니다. 견인해도 보관할 데가 없다 보니 일부는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이렇게 모아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취재하러 찾아가 봤더니 흙투성인 차들 행렬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가득 메운 차량들. 온통 진흙으로 뒤덮인 차부터 트렁크며 보닛이 열린 채 세워진 차량까지. 모두 지난 8일 수도권 지역에서 침수된 차량들입니다. 이곳에는 흙탕물을 뒤집어 쓴 차량들도 많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차량을 보시면요. 창문이 열려 있고 안쪽도 흙탕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각 손해보험사들이 침수 신고를 받은 차량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건데 이곳에 모인 것만 1,000대가 넘습니다. 보험사들이 갑자기 폭주한 침수 차량을 보관할 장소가 없다 보니 서울시가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제공한 겁니다. 각 보험사들은 이곳에서 차량의 침수 피해 정도를 심사해 폐차나 수리 대상을 분류합니다. 폭우가 내린 지난 8일 이후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10,000건에 가깝습니다. 피해액도 1,420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짧은 기간 침수 피해가 집중되면서 견인 차량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좀 레카 좀 빨리 좀 처리 좀 해달라고 했더니 보험회사 쪽에서 주차장도 확보가 안 됐다고 그래서 저희 그 아파트 주차장에다 일단 넣어놨거든요. 보험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신고 접수가 안 된 차량들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우울한 가운데 희망찬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유럽권 최초 우승이라는 파란을 일으키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여자 청소년 핸드볼 대표팀인데요. 체구는 작아도 어찌나 빠른지 같이 겨룬 유럽 팀들까지 모두 매료됐습니다. 대회 뒷이야기를 권갑구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핸드볼 강호 덴마크 등을 연파하며 정상에 오른 여자 청소년 대표팀. 비유럽 국가에는 처음 허락된 우승 트로피를 안고 오늘 금이 환영했습니다. 88 올림픽 금메달 등에 이어 5번째로 이룬 쾌거였습니다. 그때 우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저희도 이루니까 저희도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선수들까지도 응원을 보냈던 진풍경. 개인 기량 위주의 세계적인 흐름과 달리 빠른 스피드와 협력 플레이를 앞세운 한국 스타일에 찬사를 보낸 거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몸을 풀면은 다들 모든 8팀들이 계속 쳐다봐요. 우리나라만의 핸드볼에 좀 매료돼서 많이 응원을 해준 것 같아요. 여기에 어린 선수들은 강호들 앞에서도 늘 당당했고
매 순간 즐겁게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주눅들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하고 즐거운 그런 팀인 것 같아요. 기차놀이로 시상식에 입장하고 비록 엇박자가 났지만 당당하게 애국가를 부른 장면도 흥이 넘쳤습니다. 우리만의 스타일, 그리고 남다른 흥으로 생각지도 못한 쾌거를 연출한 겁니다. 새벽까지 경기 지켜보고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계속 심장이 콩닥콩닥 두근두근 됐죠. 3, 4, 5 모여 흥겹게 사진을 찍는 선수들에겐 벌써 팬덤이 생겼습니다. 비유럽 국가에서 처음으로 1등하신 선수들을 만나는 거라서 너무 떨려요. 너무 연예인 보는 느낌이고. 열악한 조건에서도 꽃을 피운 한국 핸드볼. 이번 청소년 대표들의 우승으로 다시 전성기를 열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7,000원짜리 대형마트 치킨이 출시 후 12초에 한 마리씩 팔릴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아도 남는 게 있다는데 불과 몇 달 전 치킨값이 2만 원도 싸다, 3만 원은 돼야 한다는 프랜차이즈 대표의 말도 있었죠. 치킨 원가,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민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긴 줄이 늘어선 인천의 한 대형마트. 두 마리에 9,990원 하는 행사 상품을 사기 위해 치킨런도 불사합니다. 살인적인 고물가에 요즘 싼 가격을 내세운 일명 마트 치킨이 인기입니다. 한 마리에 홈플러스는 6,990원, 롯데마트는 행사가로 일주일간 8,800원, 이마트는 9,980원에 팝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이 한 마리에 18,000원에서 2만 원 하는 만큼 반값 치킨이 아닌 3분의 1 치킨이란 얘기까지 나옵니다. 일단 마트 치킨이 헐 저렴하죠. 소비자들이 선택권이 넓어졌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맛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궁금하니까 사서 먹어보고 싶기도 해요. 여기다 홈플러스 측에서 손해보고 파는 것이 아니다고 밝혀 치킨 적정 가격 논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요즘 프랜차이즈 치킨은 넘지 말아야 할 가격선을 넘었다, 더 이상 배달시켜 먹지 말자며 가격 거품을 저격합니다. 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마트에서 흔히 하는 미끼 상품이라며 월세, 인건비, 재료비 등을 따지면 불가능한 가격이라고 반박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닭 크기도 마트는 8에서 9호, 프랜차이즈는 10호로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가격 차이가 쉽게 설명되진 않습니다. 각자 고객의 메뉴들이 매출 포지션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선택권에 따라서 다른 건데 기본적으로 브랜드마다 염지 기술이 다르고 소스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소비자 기호에 따른 선택 문제란 것인데 한동안 가격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힘없는 생명을 마구 괴롭힌 사람이 며칠 만에 개과천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버젓이 보는 역사에서 강아지를 학대한 영상이 돌았는데요. 이 불쌍한 강아지가 어찌된 일인지 가해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혜주 기자가 전후 사정을 짚어봤습니다. 남성이 가방을 안내판에 강하게 내리칩니다. 그런데 내팽개친 가방 안에서 흰색 강아지 한 마리가 나옵니다. 무게 3kg가량 나가는 소형견 포메라니안입니다. 남성은 목줄이 달린 가방을 발로 툭툭 치며 강아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철도경찰이 막아서자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으로 들어 올립니다. 남성의 학대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경찰에 고발했고 남성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청은 강아지를 남성과 분리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나흘 뒤 수원시는 강아지를 다시 돌려줬습니다. 현행법상 수의사 판단에 따라 동물학대 여부를 파악해 사흘 이상 견주와 격리할 수 있는데 강아지에게 뚜렷한 외상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진료를 했는데 개체가 다친 데가 아무 데도 없었거든요. 진짜 뼈가 부러졌거나 하면 그렇게 그 행위로 인해서 그 외상이 있거나 여기에 남성의 가족이 자신이 개주인이라며 여러 차례 돌려달라고 요구한 만큼 향후 학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돌려줬다는 겁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수원시 처분이 무책임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일단 그 사람이 개과천선할 때까지 돌려주지 않으면서 구청에서 보호를 해야 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계속 그 사람이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강아지를 학대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에는 물놀이 사고가 연달아 났습니다. 대형 튜브를 탔다가 표류한 중학생은 구조됐지만 바닷가에서 실종된 20대 남성은 숨진 채로 돌아왔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탄 제트스키가 바다를 가릅니다. 커다란 분홍색 튜브가 떠 있고 앳된 얼굴의 남성이 구조를 기다립니다. 오전 10시 50분쯤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대형 튜브를 타고 물놀이하던 14살 중학생 A군이 강풍에 밀려 표류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제트스키와 구조보트를 급파했고 해변에서 1k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A군을 구조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부피가 큰 튜브를 이용할 때 일반 튜브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튜브 위에 올라서 앉아 있는 거예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떠내주시고 그냥 표류가 하게 되죠. 해경대원들이 구명정에 올라 바다를 연신 살핍니다. 그제 제주도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다 실종된 20대 남성을 찾는 겁니다. 해경은 오전 10시 20분쯤 해변에서 200m 떨어진 해상에서 숨져 있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오전 8시 반쯤 해운대구 달맞이길의 한 빌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60대 주민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8명도 연기를 마셔 치료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오늘 같은 토요일 저녁이면 로또 추첨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당첨 번호를 예측해주겠다는 말 믿지 마십시오. 일확천금은 본인들만 챙긴 사이트 운영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을 보다 성혜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자, 성 기자, 경찰이 사이트 운영자들을 검거했는데 고급 호텔에서 잡혔다고요? 네, 경찰이 촬영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이 고급 대리석 자재로 된 바닥에 부산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 호텔인데요. 예. 한 층을 통째로 빌려 사무실로 쓴 겁니다. 사기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다. 호텔 한 층에 5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유흥주점을 연상케 하는 공간까지 별도로 만들었는데요. 이들은 92개의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 사이트 운영을 해오면서 6만 4천여 명에게 600억 원 넘게 가로챘습니다. 네. 경찰은 일당 52명을 붙잡아 총책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회원들을 속였습니까? 네, 자신들이 예측해주는 번호가 이 로또 당첨이 실제로 됐거나 잘 되는 것처럼 회원들을 속였는데요. 가상 회원 아이디 120만 개를 만들어서 후기를 작성하고 1, 2, 3등에 당첨된 것처럼 사진을 올렸습니다. 물론 모두 조작이었습니다. 이 사이트들의 가입 요금은 3년에 500만 원, 5년에 680만 원 상당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많게는 7천만 원까지 손해를 본 피해자도 있습니다. 이들의 수익은 지난 2019년 100억 원 상당에서 점점 올라서 코로나19가 심각했던 지난해에는 350억 원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네, 저런데 속는다는 게 더 놀라운데 그 예측 번호를 예측한다는 게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당은 AI 예측 시스템으로 분석을 한다고 홍보했지만 사실은 예상 숫자를 임의로 조합한 숫자였습니다. 특별히 많이 나온 숫자는 뭐 제한다든지 조합하는 사람의 어떤 감이라든지 경험치라든지 심지어는 뭐 자기의 뭐 운명에 관련되는 뭐 그런 숫자들도 조합해가지고 하는 상품도 있고. 네, 돈을 더 많이 내면 당첨 확률이 더 높은 번호를 제공한다고 홍보했지만 당첨 확률에 차이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돈을 냈어요. 근데 번번이 당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환불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피해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 2개월 하고는 도저히 당첨액이 안 나오니까 중도환불하겠다 하니까 계산해서 전부 다 없애버려요. 진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네, 위약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가입비를 대부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은 1년을 무료로 연장해 준다면서 환불을 미룬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이트는 거짓말이었고요. 이제 로또 번호를 예측을 해준다 이런 사이트들이 지금도 보니까 운영이 좀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 전문가들은 로또 당첨 번호 예측은 의미가 없다고 하나같이 말합니다. 이전에 어떤 번호가 나오든 상관없이 일단 리셋이 되고 조건부적이지 않고 매회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 선호되는 번호 조합이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여전히 비슷한 사이트들이 버젓이 운영 중인 만큼요, 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네,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악마의 꼬드김을 받고 코란을 썼다는 내용이다. 신성 모독 논란을 일으켰던 문제작 소설 악마의 시입니다. 책이 나올 당시 이란 지도자였던 호메이니가 작가와 편집자를 죽이라는 종교적인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저자는 운드네 작가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30년 넘게 살해 협박에 시달리던 소설가 살만 루슈디가 결국 흉기 테러를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2천여 명 관객이 모인 강연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사람이 몰려듭니다. 무대 위 쓰러진 남성, 1988년 발간된 유명 소설 악마의 시를 쓴 인도 출신 영국 작가 75살 살만 루슈디입니다. 미국 뉴욕주에서 열린 행사에 강연자로 나선 루슈디가 무대로 돌진한 남성 괴한이 수차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쳤습니다. I thought that it was the microphone that was fixing. And then he started stabbing him, so I saw knives, and the first was right into his neck and the artery, and then the lower and the shoulder blades. 현장에서 체포된 24살 하디 마타르는 아직 명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We don't have any indication of a motive at this time. We will determine what the cause of this was or what the motive for this attack was. 응급처치 뒤 헬기로 긴급 후송된 루슈디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치료 중입니다. 한쪽 눈이 실명되고 팔신경이 절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슈디는 소설 악마의 시를 통해 예언자 마호메트의 부인을 매춘부로 묘사하는 등 불경하게 그려냈다는 논란 속에 이슬람 국가들은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1989년 이란 지도자 호메이니는 처형하라고 종교 칙령을 내리고 현상금까지 내걸었고 이 책의 일본어 번역가가 살해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We have not fought a battle for freedom of speech to give in at the last moment. 가명을 쓰며 은둔 생활을 하던 루슈디는 이란 정부가 악마의 시 사건 종결을 선언하자 2016년 미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새 소설 출간을 앞두고 최근 외부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해당 범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폭염에 가뭄에 유럽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은 매번 전해드리지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도 더위로 가장 악명 높아진 도시가 바로 프랑스 수도 파리인데요. 왜 파리는 유독 더울까? 혹시 거기에 답이 있는 건 아닐까요? 세계를 가다 조은혜 특파원입니다. 에펠탑 위로 장렬하는 태양이 이글거립니다. 개선문을 중심으로 방사형 구조로 거미줄처럼 뻗은 파리의 도로를 따라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빼곡합니다. 하지만 더위를 피할 곳은 많지 않아 그늘이 드리운 곳마다 사람이 북적이고 분수와 음수대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Oui, effectivement, j'ai l'impression que c'est beaucoup plus chaud que d'habitude, en effet. Oui. Et chez nous, ça fait plus de 2 mois qu'il n'y a pas d'eau. 지금 시각 오후 3시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땡볕 아래 아스팔트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요. 표면 온도를 제가 재보겠습니다. 표면 온도는 42도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스팔트의 기온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말일까지 파리 평균 기온은 27.1도로 서유럽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파리가 유독 뜨거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10%에 불과한 녹지 공간 비율. 런던 녹지 비율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당국이 정원을 조성하겠다며 오래된 나무들을 베어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Au contraire, il en faut parce que ça donne de l'oxygène les plantes.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Ouais, non, je pense pas que ce soit une bonne idée. Et pourtant, ils ont participé à plein de sommets politiques pour l'environnement et enfin, ils font des choses inverses, quoi. Ils font des trucs totalement contradictoires avec ce qu'ils disent. 환경단체는 정원을 만들 때 심는 묘목은 폭염이나 가뭄에 취약하다고 주장합니다. Dès qu'on met un groupe d'arbres, il faut préciser, pas juste un arbre isolé, le pauvre, il ne va pas pouvoir faire grand-chose, mais quand on place des arbres en alignement avec une ombre dense, tout de suite, ça devient respirable. 여름마다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서울의 녹지 비율은 파리에도 훨씬 못 미치는 3.7% 수준.
열섬과 열돔 현상으로 신음하는 시민들을 위해 녹지 면적 확대가 해법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1973년 소양강댐이 만들어지면서 이 일대 수많은 집과 농지가 영원히 물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갑자기 수몰민이라는 이름을 얻고 고향을 잃은 사람들은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고향을 품던 산은 이제 봉우리만 겨우 보이지만 여전히 추석이면 물 넘고 산 넘어 힘겹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만났습니다. 사람들을 태운 배가 물살을 가릅니다. 배 안엔 벌초할 때 쓰는 예초기가 실려 있습니다. 목적지는 소양호 한가운데 있는 조상의 산소. 댐 건설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면서 고향을 잃은 수몰민들이 추석을 앞두고 송묘길에 나선 겁니다. 이렇게 와야 돼요. 오늘 갔다가 15일 날 이제 또 큰아들이랑 손주들이랑 다 와가지고 또 들어가야 돼요. 기계 2대 가지고 그냥 2번씩 들어가야 돼요. 100길로 20여 분을 달려 다시 찾은 고향 선산. 길도 없는 숲을 헤치고 들어가니 자풀이 우거진 곳에 산소가 있습니다. 1년 만에 어머니 묘소를 찾은 부부는 무성한 풀을 뽑고 주변 정리를 마친 뒤 고개를 숙입니다. 20대고 우리 어머니 묘소에 한 52년째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향민이에요, 고향에. 바라만 보지 고향 땅을 이제 못 밟는 거예요. 1966년 소양강댐 건설로 6개면 38개리가 수몰되면서 4,600세대, 23,000여 명이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명절 때마다 수몰민들을 위한 선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몰민들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오는 길은 험하다 보니 매년 찾아오는 성묘객들은 줄고 있습니다. 한 10년 돼 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물을 건너고 산을 넘어야 하는 힘든 성묘길이지만 수몰민들은 올해도 조상의 묘를 찾아 지금은 없어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코로나가 돈 지 3년째지만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요. 아직 우리 힘으로 만든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곧 1호 국산 백신이 풀리는데요. 짚고 넘어갈 숙제도 많습니다. 서상혜 기자가 생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초록색 유리병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옮겨집니다. 10개 한 세트씩 종이 박스에 담깁니다.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온이 만들어지는 안동 공장의 생산 현장입니다. 외부와 차단된 무균실안, 온몸을 보호복으로 감싼 연구진들이 백신의 원액이 될 세포를 배양 중인 탱크를 실시간 확인합니다. 적정 환경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모든 세포들이 영양분을 그리고 산소를 다 공급받을 수 있게 교반을 해줘야 되고. 스카이코비온은 바이러스 항원이 담긴 단백질과 안정화 단백질을 섞어 만듭니다. 독감 백신이나 B형 간염 백신과 같은 합성 항원 방식입니다. 하루 최대 생산 물량은 60만 명분. 모든 공정을 마친 백신은 이렇게 마지막 최종 포장 단계를 거쳐 최종 출하를 기다리게 됩니다. 스카이코비온은 1, 2차 기초 접종용으로만 허가돼 우선 미접종자들에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3, 4차 접종에 대한 효과는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은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임상 이상에선 추가 접종 후 오미크론을 막는 중화 항체가 25배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에 대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어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제조사는 백신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광복절 연휴의 첫날 비가 가끔 내리고 남부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폭염특보는 여전히 발효 중이고요. 수도권 남쪽으론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내일도 오늘처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엔 비가, 남부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내일부터 모레까지의 강수량은 충청의 80mm 이상으로 가장 많이 예측되고요. 수도권과 전북, 경북에도 최대 70mm가량 오겠습니다. 기온은 특보가 내려진 남부에서 35도까지 올라 무덥겠고요. 밤사이엔 전국적으로 25도를 넘어 열대야가 발생하겠습니다.
이 폭염은 계속되겠고요. 광복절이자 말복인 월요일엔 중부에, 화요일엔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